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싶다고 언급하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3대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장기화된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오늘 미증시도 3대 지수 모두 0.3에서 0.4%가량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시황 등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그리고 선물 투자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텐데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정보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원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어사 이승원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생기시면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이승원 마스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 한번 다뤄볼까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내시고 또 많은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신중하게 한 번 더 시황을 또 체크해보고 투자 전략 한 번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잠시 후에 이승원 마스터와 더 다양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부터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본장 상승폭 조금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43% 상승입니다. 2,93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5% 오름세입니다. 7,7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5% 하락세입니다. 56달러 3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1% 오름세입니다. 1,5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07% 하락세입니다. 1.1057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미국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실행하려 하자 중국도 이에 맞섰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미국산 수입품의 관세 부과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수입품 5천여 개 품목 약 750억 달러치에 대해 각각 10%와 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시점은 9월 1일과 12월 15일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제품의 추가 관세를 취소하고 무역 전쟁 격화를 막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다른 수준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양국은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중국도 미국과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예정대로 다음 달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차기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시장 예상보다 더 공격적인 부양책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내정자는 금리 인하 하한선은 없다며 통화 정책이 매우 완화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ECB가 경기 부양책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와 더불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오는 4분기에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한국의 성장세가 약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4분기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ING 또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기를 4분기로 추정하며 미 연준의 9월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이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관보에 공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중국도 오늘 보복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치에 대해서 각각 10%와 5%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9월 1일 정오부터 부과를 하게 되는데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다음 달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세 난타전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대화 의지를 내비추면서도 이렇게 추가 관세는 단행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추가 관세에 대한 이제 부분을 내달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이제 예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예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면서 미국과 이 무역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다음 이제 헤드라인을 읽어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네. 예정돼 있지만 관세 부과를 예정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미룰 수 있다, 미룰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중국도 사실 미국과 이제 강경 대응으로 이 무역 전쟁을 길게 이끌어 나가서 좋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카드로 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의 재선에 영향을 주려고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도 이런 협상을 자꾸 질질 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협상을 질질 끌고 있으면 오히려 그 이익은 훨씬 더 미국이 더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달 이제 1일부터 이제 대미 관세를 부과를 할 예정이다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내달 1일이 올 때까지의 좀 더 사회적 이슈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중국이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는 것도 중국 측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관세 부과 예정이 돼 있지만 연기할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 직전까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돼서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과 다른 레벨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자세한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국 모두 며칠 뒤죠. 9월 1일부터 서로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와 또 제재를 반복하면서 향후 미중 협상과 재선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지루한 협상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레벨의 무역 협상이라는 언급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봤을 때 네. 다른 차원의 무역 협상이다 이런 단어에 굉장히 저도 깜짝 놀라고 네. 또 이런 뜻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 협상이라는 단어가 지금 꾸준하게 지속해서 아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협상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현재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 네. 협상을 한다고 해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익을 가지고 좀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자국 증시나 자국의 이제 금융시장 상황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재선을 또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협상 테이블인 것 같아요. 이번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같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떤 조금 더 좋은 좀 카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하면 육참골단이라고 하죠. 이게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약간 이런 카드는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증시도 부양을 하고 금리도 잡으면서 경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약간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뭐 화해에 대한 뭐 제재를 뭐 완화하는 조건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뭐 관세 부과를 조금 더 지켜본다든지 이런 이제 좋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면서 증시를 좀 잡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런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뭐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시 파기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오늘 두 가지 헤드라인 소식 한번 짚어봤고요. 어쨌든 양국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차기 총재가 금리 인하 하한선은 없다면서 통화 정책이 매우 완화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ECB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시장이 예상을 해왔던 대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까지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ECB의 경기 부양책과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 같은 경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유로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이 되고 있는 게 고용 시장을 봐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금 2분기에 우리가 이제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채권 매입 프로그램 또는 금리 인하와 같은 이런 어떤 강력한 완화 정책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2분기 성장률이나 고용 그리고 이제 소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유동성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정책을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제 골드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유로 FX 같은 경우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는 되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유럽의 중앙은행이 독일에 있죠. 독일에 있는데 지금 현재 유로존에서도 조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금 제조업 국가가 이탈리아하고 특히 이제 독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독일을 위한 이런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제조업이 굉장히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분기 이제 4분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 독일의 제조업이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만큼 그런 이유에서의 이런 어떤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독일의 경제 구조상 약간 이 무역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출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수출장적인 이 제조업 국가를 갖고 있는 이 독일의 이 제조 중심에는 자동차 산업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독일이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이제 브랜드의 자동차들인데 사실은 이런 자동차 업계가 잘 되면 전천후 산업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죠. 이제 네. 엔진이 이제 피스톤 운동을 하는데 흡입, 압축 그리고 이제 뭐 점화, 폭발, 배기 이런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게 계속 이제 수직 운동이 또 이제 회전 운동을 바뀌어서 자동차 트랜스미션을 이동을 해서 또 바퀴까지 해가지고 이런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의 이 부품들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현재 약 한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잘 되면 전방위 산업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한 약간 이런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또 어떤 북유럽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2021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지금 그 행정부의 지금 명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유럽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장화되고 있죠. 전장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부품이 약 2만 개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들은 그런 엔진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미션도 필요가 없고 뭐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바퀴 옆에 붙어 있는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해주면서 이제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사되고 있는 바로는 절반 또는 한 절반이면 10,000개죠. 근데 절반도 안 되는 약 한 7,000개 수준의 이제 부품이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정이 된 만큼 자동차 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독일 산업이 이런 뭐 추가적인 뭐 완화 정책을 예고를 하고 완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완화 정책을 예고를 했고 뭐 금리 인하와 또는 뭐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를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다고 한들 뭐 뛰어난 어떤 이제 뭐 소비력이 살아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독일의 제조업이 다시 또 부흥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뭐 유럽에서 이제 뭐 파리 기후 협약에 따른 그런 이 협약에 입각한 정보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이제 뭐 전기차가 이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제 자동차 산업의 이제 부품 산업이 힘들다. 단 이제 전기차 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헝가리의 법인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볼보라든지 각국 이제 유럽에 있는 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이 브랜드 기업에 지금 공급을 예정하고 있고 예고하고 있는 우리나라 뭐 신흥SE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직접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식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헤드라인 소식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일 경기 부양책과 독일의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한국은행이 오늘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이 오는 4분기에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의 성장세가 계속 약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금리 인하 영향을 모니터링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또 다음 달 미국의 FOMC 통화 정책 결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은의 금리 동결과 또 추후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한국은행에 대한 한국 시황에 대한 정보를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한국은행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지금 현재 상황을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한들 저희 나라 뭐 증시가 살아나거나 또는 경기가 거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 답답한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 나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네.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도 독일과 비슷해요. 수출지향적 국가고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가공 무역을 해서 이제 저희가 GDP를 성장시키는 국가로 지금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현재 지금 통상 무역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래 이제 국가가 이제 중국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의 제조업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런 수출지향적 국가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일본까지 가세를 해서 일본과 저희가 이제 무역 분쟁으로 기초 소재다, 부품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밖에서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대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만나고 있고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앞으로도 많이 만날 것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고
또는 기초 소재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벤처기업의 투자를 이제 한도를 올리고 예산을 추경을 한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벤처기업들이 살 수 있는 지금 현재 포지션이나 이런 생태계가 아닙니다. 현재 왜냐하면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금융의 근본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하면은 다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걸로 다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엔지니어 출신들이에요.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들. 거기서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에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사업들을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건데 그분들 퇴직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만드는 그런 신기술들을 생산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금속 가공을 하려고 해도 뭐 MCT라든지 뭐 머신링 센터 아니면 뭐 CNC 같은 정밀 가공 기계들을 사야 되는데 그분들 퇴직금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제 시작하는 벤처기업에는 그렇게 도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없어요,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뭐 물건을 찍어낸다 한들 금형기계를 사야 되는데 금형기계 하나에 몇 억씩 하지 않습니까? 스타트부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직접적으로 뭐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지금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초적인 이런 체질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런 벤처기업들 새로 나오는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놓은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 현재 금리를 인하한다 한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참 진짜 답답한 지금 심정을 지금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인하를 한다 한들 우리나라 증시 안 살아날 거고요. 부동산에 돈 몰릴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런 체질 개선을 위한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좀 부분이 조금 다소 아쉽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리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좀 마스터인 뭐 저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만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한다고 해도 좀 경기가 되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우리나라가 수출 제한적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분쟁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일단 뭐 벤처나 스타트업 등 우리 기업을 살리는 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을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24% 오름세입니다. 2,93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4% 하락세입니다. 7,70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57% 하락세입니다. 55달러 2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2% 상승입니다. 1,53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2% 하락세입니다. 1.1051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중 간 대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국제유가 2단 호재에 3거래일 동안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조짐에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레벨의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로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중 간의 대화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이승원 마스터의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세하게 어떤 전략 갖고 계신가요?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나스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봉상 상승을 하고 약간 이제 횡보를 하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상승세로 오늘 마감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현재 자리는 15분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 자리고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오면 약 한 7,7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일봉으로 봐도 현재 윗꼬리에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짧게 매수하는 전략, 매수 포지션으로 가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매수 포지션으로 가서 청사는 약 한 7,771.36포인트까지는 매수하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한 7,700선까지 내려오면 매수 포지션 잡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7,771.36까지는 매수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 급감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의 높은 감산 이행률 소식에 더불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제유가는 3거래일 동안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오늘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크루드 오일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일은 오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오늘 오일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지난 며칠간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가 2주 전 방송에서 이제 50불 한 75센트에서 반등할 것이다. 그리고 57불까지는 매수로 포지션을 유지하셔라. 가격이 부담감이 있는 57불까지는 매수하셔라라고 얘기했는데 몇 분이나 지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제 57불을 기준으로 해서 네. 굉장히 가격이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항상 보고 있었고 감산을 다 이행을 했고 감산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연말에 이 미국이라든지 텍사스 이런 뭐 석유 산업에서 시추 설비에 대한 약간 뭐 점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점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산에 이행을 했다가 한들 추가적인 증산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뉴스도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57불은 우리는 조금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급격하게 좀 많이 빠졌죠. 방금 네. 굉장히 빨리 빠졌는데 저는 한 57불 기준으로 해서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매도는 55불까지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근데 현재 지금 55불이죠. 네, 네. 55불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한 지금 현재 55불 10센트에서 55불 한 60, 55불 60에서 한 55불 80센트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자체는 목표가에 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자리에서 하락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는 한 55불 한 60에서 70, 80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있는 만큼 매수 포지션을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 보시는 건가요? 네, 현재 가격에서 매수 포지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루드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골드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일 발표된 미국 2분기 GDP가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보이면서 금값이 하락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골드 대응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도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다소 완화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나스닥을 좀 더 선호하고 있고 지금 골드는 좀 쉬어가고 있는 약간 피로감에 좀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재정 정책이라든지 재정 완화 정책이라든지 금리 인하, 양적 완화 같은 프로그램으로 유동성 증가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골드에 대한 매수 의견은 지속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가격에는 조금 구애받지 않고 매수하는 지금 전략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지금 자리 자체도 현재 밑에서 굉장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골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특성이 조금 무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골드는 조금 더 이 정도 가격에서는 꾸준히 매수를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조금 더 풀어 나가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풀어 드릴 테니까 골드에 대한 현재 가격 자체에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셔라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자, 오늘 골드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매수 포지션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승원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 현재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 확인합니다. S&P 500입니다. 0.3% 상승입니다. 2,93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7% 오름세입니다. 7,717.2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77% 하락세입니다. 55달러 14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06% 오름세입니다. 1,53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105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시황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질문 주셨는데요. 뉴욕 시장까지 하락력이 크게 나오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하는데 골드 상승을 1, 2년 정도 길게 봐도 괜찮을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1, 2년 정도 좀 더 길게 봐도 될까요? 네, 뉴욕 시장이 하락력이 크게 나오면 회복하는데 지금 오래 걸릴 거라고 한다. 그리고 또 골드 상승은 1, 2년 정도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뉴욕 시장이 하락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까요? 당연히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겠죠. 네.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로도 유동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한 매수 평가는 긍정적이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가 좋던 좋지 않던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화 정책을 이용을 하면서 유동성을 키울 거예요. 제가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 유동성률이라는 게 GDP 대비 M2의 M2, 그러니까 GDP는 각국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GDP 대비 M2로 나눠지는데
이 유동성률이라는 것 자체가 1%포인트가 증가를 하면요. 오르면 골드는 1.6%가 증가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유동성에 대한 증가가 지금 시장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골드에 대한 매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골드가 지금 가격이 제가 지금 월봉으로 좀 봤습니다. 월봉으로 봤는데 이제 과거 데이터를 잠시만요. 네, 지금 더 이상 어제도 길게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과거 차트를 이제 골드 과거 이제 한 2013년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사실 2013년까지 형성됐었던 골드 가격까지 저희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2013년을 기준으로까지 해서 네. 2008년, 그러니까 2004년 이후로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저금리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되었었고 그러면서 생겼던 미국발 금융 위기 그래서 네네.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었고 추가적인 이제 양적 완화가 실천되면서 2013년을 이제 기준으로 양적 완화가 정상적으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양적 완화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이제 뭐 긴축 정책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2013년까지 골드 가격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가격도 아직 우리가 현재 가격도 따라오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만큼 현재 양적 완화라는 것 저희가 지금 긴축 정책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양적 완화하고 그리고 유동성률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만큼 골드에 대한 매수 평가는 저는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고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면 조금 더 밑에서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매도 포지션으로 바꿔라라는 저는 평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골드는 1년, 2년 정도는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골드에 대한 매수 평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가격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근본이 이제 골드로 되어 있었고, 네네. 지금 화폐라는 것 자체는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해서 굉장히 한 여섯 차례 정도 바뀌어 왔어요. 네. 뭐 처음에는 뭐 완푼이라고 하는 조개 껍데기도 있었고, 뭐 청동 막대기가 뭐 이제 거래 뭐 수단일 때도 있었고, 로마 제국 때는 뭐 소금일 때도 있었고, 금화 은화일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뭐 금과 은을 맡겼었던 약간 그런 보관증일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속 화폐는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네. 지금 또 암호화폐가 또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며칠 전에 그렇죠. 또 중국에서 뭐 중앙은행에서는 뭐 이제 뭐 중국 중앙은행에서 그냥 뭐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겠다 뭐 이런 예고도 한 만큼 총통화량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총통화량을 늘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좀 화폐 충격이 시장에 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네. 있지만 이제 결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통화량은 늘어날 거고 유동성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드에 대한 가격은 2013년 이전을 넘어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또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스닥 7,757에 한 계약 매도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린다고 문자 상담 주셨네요. 나스닥 한번 살펴볼까요? 네. 7,757에 한 계약 매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7,757이고요. 네. 7,757에 한 계약 매도. 네. 청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자리가 네네. 청산하셔야 될 수 있는 자리고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매도를 하셨고 현재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은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긴장이 완화되고 있고 네. 나스닥이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다시 매수 포지션으로 바꿔서 그때 이제 매수를 했었던 7,757에 매도를 하는 전략, 이제 청산하는 전략으로 가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현재 7,750포인트를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상승해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네네. 청산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약 현재 가격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7,708.50 이런 포인트 쪽에서 한 매수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7,757에 한계약 매도 보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익 청산하시고 다시 7,708.50선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 진입해 보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크루드 오일 상담이고요. 56.50에 한계약 매도 진행 중입니다. 청산 시점 부탁드려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크루드 오일이고요. 56.50에 한계약 매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잘 잡으셨어요. 네.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가격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하시라고 제가 이제 저희 카톡방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지금 매도를 잡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격에서는 네. 이제 보합 수준에서 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 매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청산을 하시는 게 네네. 좋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지금 횡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네. 한 55불, 70센트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좀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을 내드립니다. 네. 자, 일단 현재는 수익 중이시고요. 현재 좀 횡보 중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청산을 하시고 기술적 반등으로 55.7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청산하라는 조언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시황에 관한 질문인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는데 마스터님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세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을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백스톱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일랜드령 이제 영국령이 이제 북아일랜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통행에 대한 이제 관세를 좀 유지를 좀 해달라, 아니면은 그런 옵션들이었는데 그런 옵션들은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유럽 입장에서도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이라는 시장에서 지금까지 영국이 분납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냈고, 하지만 영국이 유로존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로존이라는 건 이제 유럽 통합을 위해서 많은 기구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고서 영국은 자본 이제 분납금을 많이 낸다 이런 이유 하나로도 굉장히 우리는 난민도 많이 받았고 이민자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제 브렉시트가 지금 결국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사실은 이 단일 시장이라든지 이제 문화 교류, 학술 교류 이런, 그리고 또 하나가 큰 문제가 이제 관세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도 유럽 상황에서도 그리고 영국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내일 이제 31일이죠. 내일 31일까지 브렉시트가 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지 않을까.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고 파운드화와 이제 유로화에 대한 이제 충격이 있은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물밑 협상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조금은 그래도 파운드화와 유로에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크게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론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노딜 브렉시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또 총리가 보리스 네. 존슨 총리가 의회 정회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협의를 할 시간이 굉장히 또 짧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네. 더 노딜 브렉시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질문까지 답변을 해드렸고요. 자, 저희 오늘 뭐 나스닥과 오일, 골드 이렇게 살펴봤는데 S&P 500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 보고 어떻게 앞으로의 흐름이나 대응 같은 오늘 뭐 데일리 트레이딩적인 측면이나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일봉상 차트를 보면 나스닥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지금 네네. 이제 상방에 위치한 지금 위치를 해 있지만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여기 이 안에 지금 현재 차트 이 박스권 안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이 윗꼬리에 있는 가격을 넘어서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함께 같이 봐야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뭐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윗꼬리를 달고 지금 밑으로 조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분봉으로 봤을 때도 나스닥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아래로 지금 하방 압력을 받지만 결국에는 오늘의 최고가까지는 올라와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내정자가 추가 경기 부양책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굉장히 크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로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유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유로는 일단 노딜 브렉시트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이제 뭐 중국과 미국의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완화 이런 이제 아주 긍정적인 시장의 뉴스가 나와도 유로존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노딜 브렉시트,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어떤 영국과 유럽 간의 어떤 완화된 그리고 조금 더 진전된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네. 아주 조금은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그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로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매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죠? 네. 네, 이렇게 유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골드는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골드랑 또 실버도 같이 가끔 보시더라고요. 실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네. 간략하게 실버는 좀 흐름 어떨지 골드랑 같이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골드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좋게 네. 평가를 받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 사실은 저는 뭐 실버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현물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드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만큼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제 실버로 오지 않았나 네. 이제 투자자들이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상 차트나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드 가격에 대한 상승은 유효하지만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은으로 이제 대체처를 찾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은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골드가 가는 만큼 갈 때까지 실버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 부분까지는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원자재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네. 좀 산업적인 측면이 강하기는 한데 네. 혹시 구리도 좀 트레이딩을 하시나요? 구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리는 트레이딩을 하지는 네. 않지만 구리에 대한 수요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구리는 산업의 이제 성장세가 이제 있을 때 저희가 네. 이제 경기를 경기 순환 곡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경기는 이제 순환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순환을 하는데 경기가 이제 성장하는 이제 성장기 때 사실은 구리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 호황기라고 볼 수 있고 네네. 지금 경기 호황기를 지나서 후퇴기로 갈 수 있는 네네. 만큼 골드에 대한 매수 평가는 저는 내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인한 지금 뭐 추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있는 제조업도 지금 감소하고 있고 지금 감산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뭐 설비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통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인가라고 이제 평가를 본다면 저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망설이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몰라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네.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서 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더 경기가 좋아진다면 매수할 근거는 있어 보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리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리는 좀 경기와 같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경기가 좀 호황기고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는 중이라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는 좀 매수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좀 다양한 종목들 같이 짚어봤고요. 1시간 동안 또 알찬 내용들 전해주신 이승원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